이제 됐다. 그만해라. 이제 됐다. 그만해라. 김순복이 소리쳤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았던 그녀의 목소리가 저녁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집 정씨 부부가 놀라 창문을 열었고 건너편 박씨 할머니가 대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전원주택 마당 한가운데 빨간 김치가 사방에 튀어 있었습니다. 커다란 플라스틱 대야가 옆으로 넘어져 있었고 정성스럽게 버무린 배추김치가 흙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김순복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고춧가루로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지난 5년간 쌓였던 모든 서운함과 배신감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 양수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순복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정하라고? 5년 동안 내가 얼마나. 김순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생 온화하기만 했던 시어머니를 이토록 절망케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6개월 전 봄 작은 텃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3월 초순 김순복은 남편 차정수와 함께 텃밭에 서 있었습니다. 퇴직 후 귀농한 지 7년째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던 작은 텃밭이 어느새 300평 규모의 농지로 커져 있었습니다. 여보, 올해는 배추를 좀 더 많이 심어야 할 것 같아요. 김순복이 삽으로 땅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였지만 흙을 만질 때의 그녀는 소녀처럼 생기가 넘쳤습니다. 왜? 작년에도 100폭이나 했잖아. 영철이네가 김치를 참 좋아하잖아요. 작년에 30kg나 가져갔는데 올해는 좀 더 넉넉하게 주고 싶어서요. 김순복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들 차영철과 며느리 양수애, 그리고 딸 차미순의 가족의 형님, 동생들까지 친척과 자식들에게 정성껏 담근 김치를 먹이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당신 무릎이 요새 안 좋다면서? 100포기도 많은데. 괜찮아요. 아이들 생각하면 힘든 줄도 모르겠어요. 차정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굵은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도시에서 평생 교사로 살다가 전원 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막 7년. 아내는 이 7년 동안 농사꾼으로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도 무리하지는 마. 아이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되잖아. 아니에요. 수희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래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시댁일 시키는 구박쟁이 시어머니 되기 싫어요. 김순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 양수희는 서울에서 자란 도시 여자였습니다. 시골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며느리에게 힘든 농사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순복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철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요새 잘 지내니? 전화 너머로 아들의 피곤한 한숨이 들렸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새 좀 힘들어요. 아파트 대출 갚느라 둘 다 야근하고 있어요. 김순복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 그럼 반찬이라도 좀 해서 보내줄까? 아니에요, 엄마. 저희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알았어. 근데 올해도 김치 좀 담가줄까? 너 김치 좋아하잖아. 엄마, 그거 힘든데 안 해도 돼요. 아니야, 엄마가 좋아서 하는 거야. 너희들 먹는 게 낙이야. 전화를 끊은 후 김순복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올해는 150포기 합시다.
영철이네가 힘들다는데 우리라도 뭐 해줘야죠. 차정수는 아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당신 마음이 너무 크다니까. 봄부터 가을까지 김순복은 정성껏 배추를 키웠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밭에 물을 주고 벌레를 잡고 비료를 주었습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팠지만 아이들 얼굴을 떠올리면 힘이 났습니다. 11월 김순복은 배추를 수확하기 시작했습니다. 150포기의 배추가 밭에서 마당으로 옮겨졌습니다. 남편도 허리를 구부려 배추를 나르느라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여보, 이번 배추는 정말 잘 됐어요. 김순복이 배추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단단하고 속이 꽉 찬 배추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벌써부터 김장을 담그는 상상을 했습니다. 11월 중순, 드디어 김장철이 왔습니다. 김순복은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국산 고춧가루,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마늘, 생강무. 모든 재료를 정성껏 골랐습니다. 엄마, 재료비만 얼마나 들었어요? 딸 차미순이 찾아와 놀라며 물었습니다. 한 100만 원쯤 들었나? 요새 물가가 비싸서. 엄마, 그럴 거면 그냥 사 먹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야. 사 먹는 거랑 집에서 담근 거랑 맛이 다르잖아. 너희들한테 좋은 거 먹이고 싶어서 그래. 차미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고집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11월 20일 김장 당일 새벽 5시 김순복은 일어났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손전등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150포기의 배추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녀는 배추를 세며 절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플라스틱 통에 배추를 차곡차곡 쌓고 소금물을 부었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일어서기를 반복하자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딸 차미순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순아, 왔구나. 고맙다. 모녀는 함께 배추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습니다. 11월의 날씨는 이미 겨울에 가까웠습니다. 오후 2시 아들 차영철과 며느리 양수희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양수희가 차에서 내리며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깨끗한 흰색 패딩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희야, 왔니? 오는 길 힘들지 않았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양수희는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배추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김순복과 차미수는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하시네요. 응, 올해는 좀 많이 했어. 너희도 많이 가져가라고. 고맙습니다. 양수희는 그렇게 말하곤 마당 한쪽에 놓인 의자에 앉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김순복은 며느리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도와줄 생각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담 주면 안 되지. 도시에서 자란 애가 이런 일에 익숙할 리 없어. 오후 5시 배추 절이기가 끝났습니다. 김순복은 허리를 펴지 못할 정도로 아팠습니다. 무릎도 쑤셨습니다. 엄마, 좀 쉬세요. 내일 하면 되잖아요. 차미순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오늘 다 해야 해. 내일은 양념 만들어야 하니까. 김순복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50개의 물을 채 썰어야 했습니다. 칼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 양수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출근해야 해서요. 김순복은 놀라 돌아봤습니다. 벌써? 저녁도 안 먹고?
아니에요. 저희 나가서 먹을게요. 어머니도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그럼 저희 먼저 갈게요. 김치 다 되면 연락 주세요. 양수인은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김순복은 멍하니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하지만 그녀는 그 말을 삼켰습니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젊은 애들 바쁘니까. 김장 둘째 날, 김순복은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물을 썰고, 파를 썰고, 마늘을 다지느라 겨우 2시간 잤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여보, 좀 더 자요. 내가 할게. 남편 차정수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쉬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김순복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절여진 배추를 헹구기 시작했습니다. 150포기를 하나하나 물로 씻어내야 했습니다. 찬물이 손에 스며들었습니다. 손가락이 곧 감각을 잃었습니다. 오전 9시 차미순이 다시 왔습니다. 엄마, 손 좀 봐요. 손이 왜 이래요? 딸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퉁퉁 부어 있었고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 이거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에이, 괜찮다니까. 김장하다 보면 다 이래. 김순복은 손을 빼며 다시 배추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시, 드디어 양념 버무리기가 시작됐습니다. 거대한 플라스틱 대야에 고춧가루, 새우젓, 멸치액젓, 다진 마늘, 다진 생강, 무채를 넣고 섞었습니다. 빨간 양념이 손에 묻었습니다. 손의 상처에 고춧가루가 스며들어 따가웠습니다. 김순복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후 3시 차영철과 양수희가 다시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일찍 왔어요. 양수희가 밝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깨끗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놓인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순복은 배추에 양념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150포기를 하나하나 손으로 버무려야 했습니다. 손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김치는 좀 짜게 해주세요. 작년 거는 좀 싱거웠거든요. 양수희가 의자에 앉아 말했습니다. 김순복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리고 고춧가루도 좀 더 넣어주세요. 작년 거는 색이 좀 연했어요. 응. 김순복은 대답했지만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저런 말은 하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입맛이 까다로운가 보다. 이해해야지. 오후 6시 김장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김순복은 마지막 배추를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손은 이제 완전히 감각이 없었습니다.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무릎은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양수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벌써? 네, 내일 또 출근이에요. 김치는 나중에 가지러 올게요. 그래. 김순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네. 하지만 그녀는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11월 22일, 김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거대한 김치통 20개가 마당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150포기의 배추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순복은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손은 퉁퉁 부어 있었고 허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요? 차정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며칠 쉬면 나을 거예요. 당신 정말 왜 이렇게까지 해요? 아이들 좋아하는 게 보기 좋아서 그래요.
김순복은 미소 지으려 했지만 얼굴 근육조차 아팠습니다. 11월 25일 김치가 어느 정도 준비되었습니다. 김순복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철아, 김치 다 됐어. 와서 가져가. 네, 엄마. 주말에 갈게요. 그 주 토요일 차영철과 양수희가 왔습니다. 트렁크를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수육해 주신다고 하셨죠? 양수희가 밝게 말했습니다. 응, 살만왔어. 들어와서 먹어. 김순복은 식탁에 수육과 갓 익은 김치를 차렸습니다. 빨간 김치와 하얀 수육이 어우러져 맛있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양수희가 김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김치는 좀 짜네요. 김순복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난번에 싱겁다고 해서 소금을 더 넣었는데. 아, 그랬구나. 그런데 좀 많이 넣으신 것 같아요. 제가 짠 거 잘 못 먹거든요. 김순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고춧가루도 좀 많이 넣으신 것 같아요. 너무 매워요. 아이고 어쩌니. 괜찮아요. 이번은 그냥 이렇게 먹을게요. 양수희는 그렇게 말하고 수육만 집어먹었습니다. 김장을 나눠주는 시간이 왔습니다. 김순복은 큰 김치통 여러 개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30kg야. 가져가 부족하면 또 오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양수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차영철과 함께 김치통을 차에 실었습니다. 엄마, 맛있게 먹을게요. 고생하셨어요. 아들이 인사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김순복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차가 멀어지자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김순복은 텃밭에서 상추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아직도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그녀는 계속 농사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수확한 상추 한 상자를 아들 집으로 보냈습니다. 제철 채소였습니다. 신선하고 맛있는 상추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서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바쁜가 보다. 김순복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6월 감자를 수확했습니다. 또 한 상자를 보냈습니다. 역시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7월 옥수수를 수확했습니다. 보냈습니다. 전화 없음. 8월 텃밭 채소 이것저것 먹기 좋게 손질해서 보냈습니다. 전화 없음. 김순복은 점점 서운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젊은 애들 바쁘니까. 9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딸 차미순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나 궁금한 거 있는데. 뭐? 엄마, 작년에 김치 얼마나 담갔어? 100포기 했지. 왜? 그럼 오빠네 얼마나 줬어? 30kg. 작년이랑 똑같이. 엄마. 그런데 말이야. 차미순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엄마, 오빠 말로는 올해 김치가 모자라서 사 먹었대. 뭐? 김순복은 깜짝 놀랐습니다. 30kg가 모자라? 둘이 먹는데? 나도 이상해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오빠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무슨 말? 처음엔 얼버무리더니 나중에 슬쩍 말하는 게 수희가 친정에도 좀 가져다 줬대. 뭐? 김순복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엄마가 준 김치 중에서 한 통만 빼고 다 친정으로 가져갔대. 그래서 오빠네는 김치가 없어서 사 먹었다는 거야. 5년 동안? 응. 오빠 말로는 결혼한 후부터 계속 그랬대. 엄마가 준 김치를 거의 다 친정으로 퍼날랐다는 거야.
김순복은 말을 잃었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거기 계세요? 응. 엄마, 화내지 마. 오빠도 이제야 알았대. 수희가 우리는 김치 잘 안 먹으니까 친정에 좀 줬다고 했대. 김순복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5년. 5년 동안 매년 100포기씩 김장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허리 펴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손이 터지고 무릎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재료비만 매년 100만 원씩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치가 아들은 먹지도 못하고 며느리의 친정으로 김순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김순복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지난 5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해 김장. 며느리 양수희가 어머니, 김치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던 얼굴. 둘째 해 김장. 어머니, 이번에는 좀 더 주실 수 있어요? 저희 김치를 정말 많이 먹거든요라고 했던 목소리. 셋째 해 김장. 어머니, 김치가 너무 싱거워요라고 불평하던 표정. 넷째 해 김장. 어머니, 이번에는 좀 짜네요라고 했던 말투. 작년 김장. 어머니, 40kg 주실 수 있어요? 올해는 김치가 많이 필요해서요라고 했던 부탁.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김치는 정말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며느리 본인이 아니라 며느리의 친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김순복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를 구박한 적 있나? 김장 때 일을 시킨 적 있나? 힘들게 한 적 있나?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며느리를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있어라고 했습니다. 김장이 끝나면 수유까지 해서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김순복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차정수가 아내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여보, 밤새 운 거요? 아니에요. 미순이한테 들었어요. 수희 그 애가 말하지 마세요. 김순복은 손을 저었습니다. 당신 화내야 해요. 그게 말이 돼요? 5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가 잘못된 건지. 김순복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아들 차영철이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차영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철아, 제가 몰랐어요. 수희가 그런 줄 정말 몰랐어요. 내가 왜 몰랐니? 김치를 먹었으면 알았어야지. 김순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많이 주셨으니까 충분한 줄 알았어요. 근데 집에 김치가 항상 한 통밖에 없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수희한테 물어봤더니 우리가 많이 안 먹으니까 친정에 좀 줬다고 하더라고요. 좀? 네. 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두 통 준 줄 알았어요. 근데 미순이한테 듣고 나서 다시 물어봤더니 거의 다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차영철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못 봤어요. 영철아. 김순복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도 죄책감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수희는 집에 있어요. 오고 싶어 했는데 제가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 엄마, 제가 수희한테 단단히 말할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됐어. 김순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됐다니까. 이제 그만하자.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지쳤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
차영철은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의 그런 표정을 봤습니다. 지치고 상처받고 실망한 표정. 그 다음 봄이 왔습니다. 김순복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올해는 김장 안 할래요. 뭐? 아니, 조금만 할래요. 우리 먹을 것만. 차정수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당신, 매년 100포기씩 하느라 일주일씩 고생했잖아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아이들은? 아이들 알아서 사 먹게 하면 돼요. 돈 벌잖아요. 당신이 그런 말을 하다니. 차정수는 놀랐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던 아내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요. 고마워하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김순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년에 상추 보냈을 때, 감자 보냈을 때, 옥수수 보냈을 때 전화 한 통 없었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알아요. 그리고 수의 친정. 사돈은 평소에 우리를 무시해요. 농사 짓는다고 얕잡아 봐요. 연락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김치를 그렇게 먹었다니. 김순복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차정수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알았어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요. 9월이 되었습니다. 김순복은 배추를 심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20포기만 심었습니다. 엄마, 올해는 배추를 많이 안 심으셨네요? 차미순이 물었습니다. 응, 올해는 우리 먹을 것만 할 거야. 엄마, 오빠네는요? 오빠네도 한 통만 줄 거야. 그거 먹고 모자라면 사 먹으라고 해. 차미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11월, 김장철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김순복은 여유롭게 김장을 했습니다. 20포기는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허리도 덜 아팠고 무릎도 괜찮았습니다. 여보, 이렇게 하니까 훨씬 낫네요. 김순복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당신 얼굴이 훨씬 밝아졌어요. 차정수도 웃었습니다. 김장이 끝난 후 김순복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철아, 김치 다 됐어. 와서 가져가. 네, 엄마. 주말에 갈게요. 11월 17일 토요일, 차영철과 양수희가 왔습니다. 작년과 똑같이 트렁크를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양수희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김순복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들어와. 어머니, 수육해 주셨어요? 안 했어. 아, 네. 양수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김순복은 마당으로 나가 작은 김치통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 가져가. 어머니, 이게 다예요? 양수희가 놀라 물었습니다. 응, 한 통이야. 작년에는 30kg 주셨잖아요. 올해는 적게 했어. 20포기밖에 안 했거든. 어머니, 저희 김치 많이 먹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양수희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부족하면 사 먹어. 네. 돈 벌잖아. 사 먹으면 돼. 김순복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아무 일도 없어. 그런데 왜 갑자기? 수희야. 김순복이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네, 어머니. 넌 지난 5년 동안 내가 준 김치로 뭘 했니? 양수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친정에 다 가져갔지? 어머니, 그게 우리는 김치 잘 안 먹으니까
한 통만 빼고 다 친정으로 퍼날랐다며? 어머니, 들으세요. 저희 친정에서 들을 거 없어. 김순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 친정이 우리를 무시하는 거 다 알아. 농사 짓는다고 얕잡아 보는 거. 그런 사람들이 내 김치를 그렇게 먹었어?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양수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5년 동안 나를 속인 게 미안해? 어머니, 넌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김장했는지. 새벽부터 밤까지 허리도 못 펴고 일했어. 손은 터지고 무릎은 아파도 참았어. 왜? 너희가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김순복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근데 너희는 먹지도 않았어. 내 아들은 김치가 없어서 사 먹었대. 그걸 알았을 때 내가 얼마나. 김순복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차영철이 다가왔습니다. 영철아, 너도 한심해. 5년 동안 그것도 몰랐니? 집에 김치가 없는데?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면서 무슨 결혼을 했어. 김순복은 소리쳤습니다. 양수희는 울고 있었습니다. 차영철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김순복이 다시 말했습니다. 넌 김장 때마다 도와준 적 있니? 한 번이라도? 어머니, 저는 맨날 의자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 김치는 싱겁네, 짜네, 색이 연하네. 불평만 하고. 죄송해요, 어머니. 내가 보낸 상추, 감자, 옥수수, 전화 한 통 없었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 김순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나를 뭐로 본 거니? 공짜로 김치 주는 기계? 어머니, 아니에요. 그럼 뭐야? 고마운 줄 알았으면 왜 그렇게 했어? 양수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순복은 마당 한쪽에 놓인 김치 대야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김치 있어. 10kg. 그거 가져가고 이제 오지 마. 어머니. 됐어. 나도 이제 지쳤어. 너희한테 더 이상 해줄 거 없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순복은 갑자기 김치 대야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당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쾅! 빨간 김치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흰 배추잎이 흙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고춧가루 물이 사방에 튀었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 정말 됐다고. 김순복이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5년 동안 쌓였던 모든 서운함, 분노, 배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양수희는 얼어붙었습니다. 차영철도 말을 잃었습니다. 이웃집 창문들이 하나둘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차영철이 다가갔습니다. 진정하라고? 5년 동안 나를 이용한 게 진정하라고? 김순복은 주저앉았습니다. 땅바닥에 흩어진 김치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아파.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날 밤 김순복은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흩어진 김치를 치우지 않은 채였습니다. 빨간 김치가 달빛 아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차정수가 나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심했나요? 아니요. 당신은 화낼 권리가 있어요. 그래도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당신은 평생 참고 살았어요. 이제 좀 화내도 돼요. 차정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 박힌 거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여보, 내년부터는 농사도 줄입시다. 우리 여행이나 다녀요. 정말요? 그래요. 우리도 이제 우리 삶을 살아요. 김순복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다음 날 딸 차미순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오빠한테 들었어. 어제 일. 그래. 엄마, 잘하셨어요. 차미순이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미순아. 내 앞에서 저런 모습 보여서.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화낼 만했지. 저도 수희가 그런 줄 알았으면 진작 말씀드렸을 텐데.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일단은 쉬고 싶어. 당연하죠. 엄마, 이제 엄마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차영철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엄마, 왔니?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차영철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일어나라. 내 잘못은 아니잖아. 제 잘못이에요. 제가 제대로 못 봤어요. 수희는 집에 있어요. 요새 많이 울어요. 그래. 엄마, 제가 수희한테 단단히 말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영철아. 김순복이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넌 수희를 어떻게 생각하니? 사랑해요, 엄마. 그래. 그럼 잘해줘. 하지만 나한테는 기대하지 마. 나도 이제 지쳤어. 엄마, 나도 살고 싶어. 나도 여행 가고 싶고 쉬고 싶어. 매년 김장하느라 고생하는 거 이제 싫어. 차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리고 말이야. 네, 엄마. 앞으로는 내가 김치 사 먹어. 시판 김치도 맛있어. 네, 엄마. 차영철은 돌아갔습니다. 김순복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김순복은 마당에 앉아 여행 책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주도 어때요? 겨울 제주도 좋다던데. 좋죠. 가요. 정말요? 우리 평생 제주도 한 번도 안 갔잖아요. 이제 가면 돼요. 차정수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봄에는 일본 벚꽃 보러 갈까요? 일본도 좋죠. 여보, 이거 보세요. 온천도 있대요. 김순복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딸 차미순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제주도 간다며? 좋겠다. 응, 다음 주에 가기로 했어. 엄마, 사진 많이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럴게. 엄마, 요새 목소리가 밝아지셨어요. 보기 좋아요. 그래. 나도 요새 기분이 좋아. 전화를 끊은 후 김순복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는 아직도 김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자.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양수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철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김순복은 문자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여행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김순복과 차정수는 여행을 다녔습니다. 제주도, 일본, 유럽까지 그들은 평생 미뤄왔던 꿈을 하나씩 이루어갔습니다. 농사는 크게 줄였습니다. 텃밭 절반을 이웃에게 빌려주고 본인들이 먹을 것만 조금씩 키웠습니다. 김장도 10포기만 했습니다. 딸에게 한 통, 아들에게 한 통, 나머지는 본인들이 먹었습니다. 차영철과 양수희는 가끔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김치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양수희는 김순복을 볼 때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순복은 담담하게 대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김순복은 마당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보, 올해 김장 어떻게 할래요? 차정수가 물었습니다. 10포기만 해요. 작년처럼. 아이들은 한 통씩만 줄 거예요. 그거 먹고 모자라면 사 먹게 하고요. 알겠어요. 김순복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작아진 텃밭에는 배추 10포기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훨씬 적은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이제야 내 삶을 살고 있구나.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멀리서 차영철의 차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순복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양수인은 그 사건 이후 변했습니다. 김장철이 되면 시댁을 찾아가 직접 도왔습니다. 안 해본 일이라 어색했지만 진심으로 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김치를 받으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순복의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쌓인 상처는 하루아침에 아물지 않았습니다. 차영철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수희야, 엄마 마음은 시간이 지나야 풀릴 거야. 조급해하지 마. 미안해, 여보. 내가 너무 철없었어. 알아. 이제라도 깨달은 게 어디야. 두 사람은 그렇게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김순복은 이따금 손주들을 떠올렸습니다. 손주들에게는 할머니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준비되면 그때 가지 뭐.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김순복은 여전히 10포기의 배추를 키웠습니다. 더 이상 200포기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허리와 무릎은 이제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비로소 진짜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삶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김순복님이 이제 평안하시길 바라시면 댓글로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복덩이노후 인생사연이었습니다.